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어제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충북 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송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경영진,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업들은 지역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충남 투자 계획을 소개했고 SK하이닉스는 앞서 선언한 충북 100조 원 투자 계획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광노정 대표이사는 AI 확산으로 고성능 메모리인 D램과 저장장치용 낸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청주 생산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7 팹에 80조 원을 투자해 내년 착공한 뒤 2029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팹 PNT7에는 20조 원을 들여 내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청주를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2조 원 규모 깜짝 투자 발표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약물이 주사기에 주입된 상태인 의약품 PFS 생산 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말했는데 지역은 오송으로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도에 설계 및 착공을 시작하여 2032년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가 확정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송을 국가 바이오 산단 메가 특구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오송이 바이오 국가 산업 단지로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충북도는 즉시 전담 TF를 구성해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폐수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에게 임기 시작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 이 가운데 신용환 지사의 이름을 가장 먼저 호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와 계신데 제가 축하 삼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충북지사 어디 계세요? 거기 계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충북은 반도체와 바이오를 아우르는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셀트리온 제약의 투자 계획에 대해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한 계기로 평가한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셀트리온과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취지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계획을 첫 결재했습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서민 경제에 그늘이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당에 돌아와서도 민생 경제를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충청 지역 반도체 핵심 기지인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하기 위해 충북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 역시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인 흥덕구 복대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이곳 대장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넣으려 하면 그 자리에서 호가를 5천만 원 이상 올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매도인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깨는 배액 배상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대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가 지난 5월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지 불과 20일 만에 16억 6,500만 원으로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128제곱미터 역시 기존 8억 1천만 원에서 10억 2천만 원으로 무려 26%나 폭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폭등 사례는 정말로. 매도인 측에서는 이거 잘못 팔았구나. 이거 계속 상승하는데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싶다. 응? 이제 2배로 배액 배상을 내가 해주겠다. 응? 이렇게 해서 저희 현장에서는 많이 힘들죠. 청주 흥덕구 일대의 집값이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의 규제 시선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청주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성과급 유입과 반도체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구 등 수도권 3곳을 규제 지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상한이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재당첨 제한은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만큼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청주 흥덕구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겨냥한 정부의 기습 규제 속에 청주 흥덕구 역시 추가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기형적인 상승세가 과연 규제의 칼날을 벗어날 수 있을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앞으로 4년간 충북 교육행정을 다시 맡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핵심 화두로 삼은 것은 AI 시대 인간 중심의 미래교육 대전환입니다. 이러한 교육 구상을 현장에 적용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학생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해시계로 탐구활동을 하며 조선시대 과학기술을 몸소 깨닫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배우며 자신만의 족자를 완성하고 흥겨운 장단에 맞춰 판소리 한 소절도 따라 부릅니다. 책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실감나고 재밌어서 좋아요. 세종대왕이 머물렀던 역사적 공간에서 열린 세종대왕 창의학교입니다. 학교 교육과 진로 교육 등을 연계하는 청주형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 사업입니다. 창의적이고 또 혁신적인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현장 중심의 또 문화와 예술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취임식에서 AI 공교육 강화를 선언한 윤건영 교육감은 2기 출범과 함께 이 같은 지역 연계 체험 교육을 미래인재 육성의 핵심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과 공감력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은 우리 삶과 연결되는 진짜 배움이고 학습이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이번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학교와 가족 단위까지 본격 확대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는 삶의 나침반을 2기 교육 철학으로 제시한 윤건영 교육감. 학생들의 미래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주시의회 개원 이틀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인데요.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원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 충주시 의원들이 개원 이후 이틀 연속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대 9의 근소한 우위 속에서 민주당이 3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이는 관행을 깬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독재식 위의 구성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의 행태는 현 정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예고한 대로 민주당 충주시 의원들은 단독으로 이두원, 손상현, 김영우 의원을 각각 행정문화위, 산업건설위,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하며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관행을 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년 전 사례를 들며 반박했습니다. 실제 당시 11대 8의 구성으로 시작됐던 9대 충주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제 의사 일정에 포함돼 있던 부의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은 국민의힘에게 양보한다며 진행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상권위나 행문위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저희들이 맡아서 좀 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원 초반부터 양당 간 기싸움으로 파행이 이어지며 시정을 맡은 이동석 집행부에도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3대3 동수로 구성되며 사업 추진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13대 전반기 충북도의회가 6개 상임위원회의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행정안전위원장의 조성태 의원, 복지문화위원장의 권오규 의원, 과학경제위원장의 임동현 의원, 건설농림위원장의 박병찬 의원, 교육위원장의 박진희 의원, 운영위원장의 송미애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조성룡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회식 의원이 선임돼 전체 위원장직 8석 가운데 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2석을 맡게 됐습니다. 청주시와 충북경찰청이 주요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주요 피싱 사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시내버스와 버스 정류장 정보 안내기에 최신 피싱 사기 수법과 예방 수칙 등을 담은 안내 방송과 영상을 송출합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